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3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강성 지지층,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재원 최고위원을 공격하면서 전광훈 목사건을 건드려서 문제가 되고 있죠. 1일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게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제력을 잃고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당이 일개 외부 목회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를 단절하지 않으면 그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 그 목회자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을 떠나서 그 교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전광훈 목사는 3월 29일 유튜브에서 대구 시민 여러분, 홍준표 저거 탄핵해 주세요. 정신 나가서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광화문을 살려놓으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당신도 광화문에 와서 연설했잖아. 이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자식이라는 대목 때문에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끈했고, 그 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굉장히 악연이 있고 서로 으르렁거리죠. 그런데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 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5.18 관련한 실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 김재원 저거 제명해버리자. 둘의 악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 때문에 김재원, 전광훈 한 편이 되고 홍준표 반대쪽 편이 돼서 싸우는 모양새. 그 중심에는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한 그 아주 강성 국민의힘 지지층, 정확하게 따지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아니고 전광훈 목사 지지층이 있죠. 이 사람들이 대거 당에 들어왔거든요. 그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 도움을 받아서 물론 전적으로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바로 수석 최고위원 격인 최고위원 선거에서 1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죠. 근데 실제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2019년 10월 3일 광화문에 문재인 하야 광화문 100만 투쟁 대회에 가서 연설을 한 적은 있더군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모양이고. 자, 이게 이제 국민의힘. 물론 이런 발판을 깔아준 거는 정진석 비대위입니다. 왜냐면 3월 9일 전당대회에서 당심 100% 이렇게 함으로써 당심 100%면 결국 84만 명에 육박하는 당원들,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대표도 뽑고 최고위원도 뽑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중에 53%가 투표를 했습니다만은 그 핵심 지지층이 옮겨다니면서 누구를 지지하고 하는 일종의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 이게 이제 전광훈 목사 지지자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진석 비대위가 전광훈 목사와 같은 그 세력이 국민의힘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깔아준 거죠. 과거처럼 당신과 민심을 적절히 배분해서 했다면 영향력이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민주당 잘 아시다시피 개딸, 개혁의 딸들 이 문제 때문에 어찌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민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저는 별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개딸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자, 이재명 대표 개딸의 자제를 당부한 거 벌써 한 5번인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른바 비명계를 쫓아다녀가면서 비명계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한다든가 퇴출을 촉구한다든가 아니면 문자 폭탄을 날린다든가, 이게 과거 문재인 대통령 강력 지지자들한테도 나오던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비슷하게 문재인 대통령 강력 지지자 문바의 대를 이어서 지금 문바, 대깨문 이런 사람들의 대를 이어서
지금 개딸들이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뭐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내 말도 잘 듣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이재명 대표의 본심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진정성을 다해서 이 개딸을 관리하겠다라고 한다면 개딸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개딸은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지자마자 곧바로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그 소통 창구를 만드는데 거기에 대부분 다 개딸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개딸을 격려하고 키워온 사람이 당시 이재명 대선 낙선 후보였습니다. 3월 19일인가? 그러니까 3월 10일 대선에서 패배가 확정되고 그 다음에 3월 19일에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과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을 했는데 그때 개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딸이라는 표현은 잘 아시다시피 뭐 통제가 잘 어려운 딸 뭐 이런 의미로 1988 응답하라 뭐 그 드라마 있었죠. 거기에서 처음 쓴 거니까 기원을 보면 한 30년 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처음 쓴 거를 이재명 대표가 대선 진후에 이른바 20대, 40대 여성 뭐 이런 사람들 상대로 해서 개혁의 딸들이다. 그래서 개딸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 개딸 세력을 본인의 재기 발판으로 키워온 거죠. 여기에서 당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가 됐고 이재명 대표는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심야에 이 개딸들과 소통한다면서 제명인의 마을에 자기 댓글 올리고 뭐 어쩌고 하고 그 개딸들은 뭐 아빠 어쩌고 하고 이렇게 키워왔고 심지어는 당원존이라는 것을 당에 만들어 놓고 당원존을 점령한 게 바로 개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딸을 지금 여기까지 키워오고 길을 살려준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다. 그래서 제가 전광훈 목사 이 지지 세력과 개딸의 공통점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 전신은 뭐냐? 전광훈 목사 지지 세력은 원래부터 그 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태극기 부대가 구심점을 잃어가면서 전광훈 목사 지지 세력에 합류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개딸의 원조격이라고 하면 과거의 친노, 그 다음에 이제 대깨문, 문빠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뭐 20대 남성, 이대남을 잡기 위해서 뭐 엄청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반대, 이대녀 이쪽 중심으로 뭉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개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전광훈 목사 지지 세력 잘 아시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태극기, 그 다음에 개딸은 문바의 대깨문 뭐 이런 데가 합류를 해서 이제 뭐 이거 같은 점이라고 한다면 지지 강도가 강하다. 이런 게 같은 점이고 그 다음에 성향은 배타적이다. 자기들 지지 성향 외의 사람들을 적대시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일정한 규모 이상이 돼서 당내 선거에는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점도 또 공통점이죠. 그래서 대략 제가 당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작년 말 정도부터 이제 3구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광훈 목사 지지 세력 거기에 보면 당원 가입 명부에 추천인을 적게 돼 있다고 하더군요. 그 추천인에 전광훈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군데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그래서 그 상당수의 당협위원장들은 이 전광훈 목사의 영향력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혹시 당을 점령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자기 그 당협에 추천인 전광훈으로 해서 당원 가입 원서를 들고 오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수십 명 뭐 막 100여 명 단위로 한 당협에 전국에 250 뭐 3개인가 뭐 그 정도 있는데 뭐 그게 다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대거 몰려들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지금 당내에서는 대략 5,000명에서 10,000명 수준 뭐 이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고요.
그 정도만 되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84만 중에 뭐 대개 투표하는 사람들이 뭐 50만 정도 안팎되고요. 그 중에서 특정 뭐 5천 명이나 10,000명 정도가 누구 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럼 개딸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도 뭐 명확하지는 않죠. 대략 이재명, 그러니까 3구 전당대회 이후에 한 달 동안 한 4만 명 정도가 오히려 당을 빠져나간 게 아니고 당을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4만 명의 대부분이 개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고, 이 중에 적극적인 활동가, 이게 대략 한 3,000명 뭐 이렇게 추산을 하더군요. 그러나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면 이건 이제 같은 점이고, 다른 점은 뭐냐? 저는 다른 점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전광훈 목사 지지 세력은 우선 당 지도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당 대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적어도 김기현 대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김기현 대표가 전광훈 목사 지지 세력을 뭐 옹호하거나 키워주거나 하지는 않는다. 물론 김기현 대표도 도움을 받긴 받았을 겁니다. 왜? 전광훈 목사 지지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윤심이 쏠려 있다고 보는 김기현 대표를 지지한 건 맞는데, 김기현 대표가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떤 뭐 전광훈 목사 지지 세력에 도움이 될 만한 무슨 발언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그 세력의 의견을 뭐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든가, 뭐 그런 건 없으니까 대표와 무관하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 김재원 최고위원만 전광훈 목사 지지 세력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 반면에 지도부가 이 전광훈 목사 지지 세력과 적극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려는 움직임도 없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태극기 세력과 적극적으로 결별 선언했었죠. 그게 이제 태극기 세력의 그 정치적 부담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지지 않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겁니다. 선긋기가 성공한 거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죠. 반면에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이 개딸, 이재명 대표 지지자, 이거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재명인의 마을에서 소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원존을 만드는 등 이 개딸들의 이른바 놀이터, 이걸 만들어주고 옹호하고, 심지어는 총선이나 이런 데의 여론조사에 뭐 개딸 당원, 권리당원의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방안, 이런 걸 뭐 검토한다. 지금은 뭐 백지화했다고 하지만 검토한다. 당무 기여도 이런 거를 평가하겠다. 이게 어찌 보면 개딸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늘려주는 방안이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실상의 격려를 하고 있으니까 개딸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자제 요청을 해도 저건 이재명 대표 본심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근거를 대표 본인이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광훈 목사 지지세를 관리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개딸을 관리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적인 차이다. 이 얘기는 곧 이런 지지 세력이 있다고 해서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다 이 사람들 잘라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뭐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럼 이 사람 자르고 저 사람 자르고 이 지지 세력 자르고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정당은 다양성, 다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걸 어찌됐든 간에 이용을 해서 정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구를 해야지, 이거를 이쪽이 내 맘에 안 든다고 자르고 그러면 뭐 다 자르고, 그럼 뭐 이준석 지지계 자르고 나경원 지지계 자르고 이번에 또 안철수 지지계 또 다 외면하도록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전광훈 목사 지지세까지 다 외면하게 만들면 남는 거는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데리고서 어떻게 정치를 하죠? 물론 아직도 남는 사람은 많죠. 뭐 많지만, 그러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당내에서도 외면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이런 데에 저는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포용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도저히 안 된다 싶을 때 절연을 하는 거지. 뭐 누가 문제다 그러면 우선 자르자 이 얘기부터 나오는 거는 상책은 아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제 이런 정치적 부담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죠. 그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에서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 지지세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당심 외에 민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민심과 당심이 합쳐지면 전광훈 목사 지지세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개딸들 관리, 뭐 잘 아시지만 이재명 대표가 말로만 저러지 말고 당원존이 개딸들의 놀이터가 됐다. 그럼 그 당원존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뭐 개딸들 중에서 아주 정말 극단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 몇 명만 시범 케이스로 제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걸 이재명 대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악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들. 그러니까 이런 강성 지지자들은 게르기입니다.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취하자니 부담되고,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이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성 지지층도 지지층의 일환이니까 그걸 어찌됐든 간에 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녹여내려는 아이디어, 그게 정치 지도자죠. 근데 거기에 또 너무 본인이 체중을 실어버리면 부담이 되니까 그걸 관리하는 지도력, 아니 그거에 따라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